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자,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마지막 장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담았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했다면 마지막 6부에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인 부부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절하게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의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결혼 생활을 마지막에 담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비결들을 잘 수련하고 단련해서 결국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공의 비결을 찾아서 5부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왜 갑자기 결혼 생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1부부터 5부까지의 실천을 타인에게는 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사람마다 가장 빠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반드시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잔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주 끔찍한 범죄자는 사회가 힘을 모아 막아내려고 노력하지만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도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 같은 의미를 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에 잔소리 정도의 표현이라니. 피를 말리는 잔소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 용암들을 흔들고 깨워 목을 뜨겁게 하며 그 뜨거운 용암이 머리 위로 폭발하는 분노의 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 버려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더욱 몸서리 쳐지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수동 공격을 날리고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히려 한다는 거죠.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폭행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사람은 2번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누구도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 잔소리를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유명한 3명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페인 백작의 딸 마리 외제니와 결혼을 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시와 불평, 잔소리, 위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쪽문을 통해 궁을 빠져나가서 세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외제니는 그의 어머니가 미모를 이용해서 명문 가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황후라는 지위도 얻었지만 잔소리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그녀는 톨스토이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성과 재산, 사회적 지위,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 지르는 아내는 톨스토이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 기차역에서 죽을 때 자신의 아내를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인가요? 평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마지막 순간 어쩌면 가장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가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과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또한 그녀의 고백을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한 번만 결혼을 잘못해도 인생을 통째로 슬픔에 빠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결혼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자주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링컨도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암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오히려 결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대물림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런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중 잔소리가 심한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파괴하며 결국 결혼 생활을 파탄내는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멈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호하고 빠른 결단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그 어떠한 폭력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은 결혼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2장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로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영국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루다가 15세나 연상인 메리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메리앤은 굉장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을 서로가 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1년 동안 시간을 보내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디즈레일리는 결혼 후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으며 메리앤 역시 자신의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죽도록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후에 결혼한 후 달라지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즈레일리와 메리앤의 결혼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데일 카네기의 부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며 상대방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이 되고 그 구속을 넘어서 소유욕으로 그 소유욕을 넘어서 스토킹까지 이어집니다. 서로 다르게 성장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인정해주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가정과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아니라면 각자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보이지 않는 철창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 성품, 취향, 취미, 가치관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메리앤의 말처럼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한 후에 결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이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3번째 비결을 상기시킵니다. 1장의 잔소리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인간.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모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쏟아내는 비난과 비판의 칼날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성품을 가졌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분명 그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라는 제목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쉼없이 잔소리를 한 자신을 돌아보며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자녀에게 당장 내일부터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글입니다. 부디 자녀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평생 후회할 아찔한 실수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의 과거, 사회에서의 일,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품고 있다가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한 자녀에게 내가 생각해도 후회될 만큼 크게 혼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스트레스 쓰레기를 자녀에게 버린 것 같은 행동.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0.1초 만에 폭발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심어주고 맙니다. 후회하고 반성해보지만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폭발하고 마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어쩌다가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4장.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4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은 바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데일 카네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춤추게 할 만큼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그것도 여러 번 상대가 입은 옷이나 모자까지도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칭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교육까지 한다는 것인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프랑스의 이런 칭찬 교육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교육까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익숙해질 것이며 그 익숙한 습관은 결국 나라 전체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자주 칭찬하는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유롭고 서로를 사랑하는 듯이 바라보는 사이좋은 모습의 장면들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한 칭찬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얼굴과 모습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5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버리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기억해 두길 추천하며 이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사소한 일상의 연속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사소한 것을 경시한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날들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생일이나 혹은 부부의 결혼 기념일 같은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40대나 혹은 50대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제철 꽃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아주 멋진 장면인데 말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큰 사건이나 큰 행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책을 오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베풀어야 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진짜로 칼을 꺼내서 오려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변화를 촉구하는 글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하게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으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은 정말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조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실천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내는 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국 일상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랑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상들을 소중한 자리로 옮겨놓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들을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내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지극히 소홀히 여겼던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책은 처음이며 처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디 뜬구름 잡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물학적 사랑의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 사소한 일상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혼 생활은 수십 년을 해야 합니다. 1년,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이별을 한다면 수십 년을 해야 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이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일상입니다. 그 사소한 일상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히 채워줘야 합니다. 그 노력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슴에 새기고 데일 카네기가 칼을 꺼내서 책 문장을 오려놓으라고 한 것처럼 그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6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서로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우리는 덜 소중한 타인에게는
친절과 예의를 갖추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없는 노력까지 쏟으면서 가정생활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보다는 결혼생활이 훨씬 중요하고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투르게네프는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 걱정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천재성과 내가 쓴 모든 글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가장 소중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그 노력을 소홀히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느껴보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결혼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다짐하고 서로가 약속한 적이 있었나요? 저 역시도 잠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만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니 이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함께 노력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될 것입니다. 7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의 원인 중 열의 9은 성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랑은 결국 일상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인간의 삶이란 먹는 것, 자는 것, 놀고 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순간 결혼 생활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밥은 다른 사람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취미 생활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만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려있는 사회라고 해도 신뢰와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성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오직 둘만이 공유하며 부부만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씩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 타인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이 부부관계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버터필드는 부부관계가 결혼생활 중 일부이지만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서로 침묵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와 좀 더 달라져서 개방적이긴 하지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90%가 성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소개해준 7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시작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온유한 작가와 함께하는 책 리뷰였습니다. 다음 책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복하세요.